예,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접니다. 오늘은 좀 이제 철학적인 주제 가져왔어요. 증오와 혁명의 연료. 증오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포폐적 윤리인가, 기득권의 가스라이팅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 인물을 토대로 해서 한번 그냥 재밌게, 그냥 인문학적인 성찰을 좀 저도 하고자 그런 거예요. 요즘 그 소설책 징기스칸이 읽는데 재밌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나름대로 좀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우리는 항상 막 증오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막 뭐 화내면 너만 손해다, 항상 참아라,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게 과연 옳은가? 그게 과연 전부인가? 우리가 그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클로드한테 참고했고, 그 다음에 이거 노트북 LLM으로 작성됐습니다. 내연기관으로서의 증오. 인풋은 정체되지 않은 분노, 그 다음에 전략적 인내와 이념화를 통해서 역사적 변혁과 성취를 이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징기스칸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징기스칸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시아인의 어떤 자부심?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좀 징기스칸 좋아하는데 만약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 징기스칸 되게 좋아하고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되게 이제 저의 어떤 자아이탁을 해가지고 막 우리의 할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 그게 일단은 저는 징기스칸이 막 모두 다 그 좀 용서하는 부분도 막 많이 있길래 징기스칸 조금 왜냐면 징기스칸이 막 자기 부하 자기 얼굴에 화살 쏜 부하도 막 용서해주고 막 그래서 약간 좀 야사시한 면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약간 증오의 화신이던데? 오비토급이던데, 그냥? 마다라급이던데? 어, 저는 그런 걸 보고 좀 놀랐고, 징기스칸이 그리고 생각보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싸움을 잘했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좀 교묘한 면도 있고, 통수도 존나 잘 치고, 그러니까 농경민족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점에서 좀 배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을 엄청 했더라고요. 보니까 막 무슨 납치되고 막 부인 NTR 당하고 막 엄마도 뺏길 뻔하고 엄마를 뺏길 뻔하진 않았구나. 엄마랑 이제 가족들 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진해서 이제 노예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복 동생 막 죽이고 별짓을 막 다 했더라고. 그 어떤 황폐한 몽골 고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증오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결핍이 이 사람의 발전을 만들잖아. 우리 보게 되면 우리도 뭔가 결핍되어 있잖아요. 우리 세대도. 어.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좀 결핍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게 모르게. 나는 결핍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부러워요. 네, 진짜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핍이 있고 하는데, 그 결핍을 이제 동력으로 쓰는 어떤 그런 게 부족한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결핍을 동력으로 삼자. 내가 분노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분노해서 멈추지 말고, 분노를 인풋으로 이제 끌어 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징기스칸, 태무진, 증오의 근원. 일단 아버지가 죽어요. 이 아버지가 따따르? 따따르 아세요? 여러분? 타르타르 그 소스 만든 애들이 타타르족이라는 뭐 말도 있던데 뭐 확실하진 않은데 네, 아무튼 타타르랑 그 몽골족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타타르 애들은 약간 좀 중앙아시아계 얼굴 좀 애매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얘네 뭐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니고 뭐야 얘네 약간 이런 애들처럼 생긴 애들이 이때도 몽골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도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걔네가 이제 징기스칸 아버지가 나름대로 징기스칸 금수저 출신이거든요. 징기스칸 아버지가 좀 이제 초원에서 좀 치는 사람이었어. 징기스칸 아버지가 초원에서 좀 치는 사람이었는데,
징기스칸 아버지도 징기스칸 엄마를 NTR 해서 징기스칸이 태어난 거거든요. 일단 좀 그냥 족보 자체가 좀 개족보인데 그래도 그 몽골에서는 좀 이제 좀 치는 집안, 좀 약간 가오 좀 이제 있는 집안이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몽골에서 뭐 징기스칸처럼 막 그 사람들 막 존나 어줍지 않게 배운 사람들이 징기스칸 막 명언 막 하면서 뭐 탓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징기스칸은 기반이 없고 그랬던 거지. 어떤 혈통의 우수성 자체는 개조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그냥 뭐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광개토 대왕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고구려에서 좀 치던 왕의 아들급은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무슨 칸들 다 죽고, 징기스칸 아버지가 뭐 칸이 되네 마네 뭐 하다가 죽은 거라서, 예, 아무튼, 근데 이 혈통빨은 그 나루토에서 봤던 거 마냥, 이길 수가 없다. 그래도, 이제, 우리도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증오의 결핍을 이제 삼아서, 새로운 터전에서, 뭐, 일본이 됐던, 호주가 됐던, 미국이 됐던, 아니면 뭐, 거한국에서, 한 달까지 한번 해보던 성계 플레이, 이성계 마냥 이제 성계 행동을 한번 해도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튼 근데 징기스칸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 징기스칸 아무튼 다사다난했어요. 금수저 혈통인 건 맞는데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 독살 당하지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다 배신해서 이제 다 떠나지. 왜냐면 이 몽골에서는 강량약강이 이제 메타라서 아버지 죽고 이제 막 보호를 못 받는다 싶으면 바로 손절 쳐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시족 배신하고 잡혀서 이제 노예되고 아내도 납치되고 예. 완전히 그냥 이제 정말 빡칠 수밖에 없는 증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아카츠키 수준의 이제 그런 어떤 증오를 갖게 된단 말이야. 아카츠키보다 심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증오를 이제 막 이렇게 표출하지 않았어요. 항상 때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 참, 이 사람 근데 무력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 뭐 친구 막 베스트 프렌즈인데 일단 친구도 다 죽이고 다 제끼고 막 이붓 아버지도 다 제끼고 이제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건데 이 사람 아무튼 뭐 이렇게 전략이나 막 이런 것이 막 완전 S급은 아니야. A급이긴 한데. 음. 근데 뭐가 좋았냐면 이 사람이 일단 동맹 구축 잘하고 포용력이 일단 좋았고 참 이거 높이 사는 부분인 게 뭐냐면 이 리더십이 있는 게 왜냐면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이제 완전 증오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 막 돌아버리고 막 미친 짓 하다가 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동맹 구축을 위해서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뼈골 빠지게 하고 막 호스를 하면서 자기 기반을 착착 쌓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엔 쳐다도 못 봤던 막 잽도 안 되는 애들을 다 잡아. 마지막에 되면은 존나 대단해요. 근데 그 면에 있어서.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상 제국을 건설했다. 자기를 짓밟았던 모든 집단을 짓밟은 어떤 진짜 최후의 승자가 돼서 했다. 역사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나의 최대 기쁨은 적을 정복하고 그들 앞에서 달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저도 근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거든요. 어. 왜냐면 어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쓰자라는 것도 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데 나한테 진짜 동기부여가 됐던 건 뭐냐면 어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어떤 거를 뭔가 성취하고 그랬을 때 나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언짢아 하는 걸 저는 느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막 시험에서 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알던 지인들이 야, 너 하지 마. 너는 안 된다. 너는 학점도 낮고 너는 안 돼. 너는 그래가지고 뭘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가장한 그냥
이제 꼽을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붙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시험을 합격하고, 그러고 나서 걔네랑 이제 만나는데, 이제 걔네 얼굴이 이제 되게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를 제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막 입을 막 털었죠. 막 너네는 뭐 그냥 뭐 그냥 계속 그렇게 해. 막 그러면서 막 뭐 병신들이 병신짓 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걔네는 반박을 못 해. 왜? 내가 이겼으니까. 음. 그래서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가던 기억이 있는데, 아, 저는 이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논리가 좀 모순되죠. 왜냐면 우리가 시스템에서 졌으니까 너희는 입 닥치고 있어라라는 어떤 그냥 조성계의 마인드랑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자유인 것 같아요. 봐봐. 조성계들이 조성계 짓을 하는 거야. 뭐 그게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경쟁에서 사회적으로 뭐 잘 보이는 어떤 국가가 인정해주는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탕핑이나 뭐 어떤 걸 하든지 어떤 그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그 맞서 싸우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내는 거죠. 내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 않은 거야 보면은 어떤 그 뭐지? 잠시만요. 그 우리가 이제 뭐 전문직이나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뭐 다 떨어졌어. 실패했어. 공무원 시험도 실패했어. 고급 공무원 안 돼. 취업 안 돼. 취업 안 돼.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취업이 안 됐어. 우린 끝났어. 우리는 그냥 저들의 발닦개로, 깔개로 그냥 살아가자. 근데 이것이 내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자. 그거는 조성계의 마인드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씨발 새끼들이, 날 게임에서 이렇게 취급해? 나 이 게임 안 해. 이런 마인드가 정말, 어찌 보면 징기스칸 마인드셋이 아닌가. 왜냐면 이 사람은 막 복수하겠다. 언젠가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가짐, 어떤 내가 이제 나를 패배시켰던, 나를 짓밟았던 존재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되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그냥 탕핑은 솔직히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건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제 철학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어떤 의지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있죠. 음. 저는 탕핑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탕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출구 전략으로서 그거는 유효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탕핑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그런 거는 아니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증오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니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많은 이제 그 비웃음을 당했죠. 막 촌놈.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한 어떤 비금도 뭐 이딴 데 출신이에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막 이런 데 출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황제가 처음에 됐죠. 그 프랑스의 황제가 됐는데 귀족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혈통부터가 귀족인 사람들을 결명한다고 경멸한다고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능력주의로 이제 구체제하고 막 분쇄하고 다 깨부수고 막 그랬죠. 근데 뭐 한번 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이제 워털루에서 깨지면서 이제 뒤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도 인물은 인물이죠. 그리고 마오쩌둥. 마오쩌둥도 마오쩌둥도 어떤 혁명가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뭐 병신 취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혁명으로서 어떤 그런 야마 자체는 있는 사람이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언더독 출신이죠. 왜냐면 원래 이 사람은 국민당 출신이었다가 제가 공산당으로 전향한 걸로 아는데 인생 자체가 좀 구라예요. 이 사람 마오쩌둥도 이 사람도 좀 파보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파야 우리가 또 중국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마오쩌둥의 시대의 중국이랑 뭐 지금 시대의 중국이랑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엘리트층한테 엄청 무시당하고 이 사람은 원래 농민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이나 뭐 베이징의 어떤 진짜
약간 서울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약간 그 농민 엘리트 출신? 아버지가 교사였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 농민공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총알바디로 써먹으면서 승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름대로 인물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제가 볼 때는 좀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어,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요즘 들어서 많이 힘든데 내가 마인드를 좀 바꾼 게 뭐냐면 이것이 모두 다 이제 거한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역경을 이제 극복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약간 기독교적 사상과도 좀 맞닿아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그냥. 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나 자신도 내 사상이 아직 정립이 안 됐어. 말콤 X도 있습니다. 말콤 X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약간 폭력적인 마틴 루터 킹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KKK에 대한 어떤 가족. KKK한테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뭐 이렇게 살해당했었나 뭐 폭행당했었나 아무튼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 로스쿨 출신인데 흑인한테 변호사 이제 타이틀 줄 수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완전 빡 돌아가지고 흑인 폭력 운동을 이제 주최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 뉴욕에 뭐 말콤 엑스 대로였나? 뭐 그런 게 있다던데. 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그 미친 영향이 아주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 사람 그 흑인들 중에 제가 흑인 뭐 인종차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흑인들 뭐 몰카 영상이나 아니면 미국 흑인들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흑인들이 그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냥 공격적일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좀 의도적으로 공격적이거든요. 그게 말콤 X의 영향이라고 옛날에 뭐 조로관인가 누가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증오는 대를 잇는다. 제가 볼 땐. 그 아까의 어떤 그 태무진으로 돌아가면은 징기스칸으로 돌아가면은 징기스칸의 어떤 그 증오는 막 선대를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막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아버지의 뭐 아버지, 막 징기스칸 아버지의 뭐 선조, 막 거기서부터 막 계속 그 타타르족이랑 싸우고 막 그런 게 계속 이어져. 되게 흥미로운데 아무튼 그 증오의 연쇄를 무시할 수가 없다.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싫어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싫어하면 아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뭔가를 싫어하면 손자도 그걸 싫어하게 되는 어떤 그 증오의 연쇄가 있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게 교육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존경심을 가질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더 이상. 음. 더 이상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존경심을 가질 만한 그런 행동 거지를 많이 보였잖아. 그 이 징기스칸의 선대는 그래서 징기스칸만큼의 어떤 영토나 뭐 이런 걸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징기스칸의 아버지 뭐 선조로서 되게 리스펙 받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현실로 딱 돌아와서 우리나라 거한국을 딱 보자면 과연 이제 2030 세대 우리 세대가 조팔육을 그렇게 존중을 할까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아버지나 뭐 선조들을 존중했던 거 말이야. 거의 안 하겠지 보면은 왜 존중할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냐면 아니 지들이 막 반도체나 뭐 이런 걸 다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민주화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요즘 그 말이 많으니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민주화 말고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막 지들이 했다고 막 설쳐요. 보면은 근데 반도체는 이건희 회장의 결정이었어. 그러니까 그 위에 세대 그러니까 뭐 베트남 전쟁 참전 세대 아니면은 뭐 그 저기 세대의 업적이라고 산업화 세대의 업적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리니까 그 잘 몰랐잖아. 반도체를 벌써 시도한 지도 70년이 다 돼가니까. 근데 막 지들이 한 것 마냥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지들이 막 그거 해서 주도해서 막 지들이 선구안이 있어서 막 그걸 일본으로부터 빼서 가져온 것 마냥, 예.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런 면에 있을 때, 그리고 국민연금 계약하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가 없어? 알바노? 씨발, 그냥 공공근로 더 늘려. 조까,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연금, 이제 환해지 하는데, 이제 15% 예산 사용해, 십새끼들아. 그렇게 해놓고, 달러 잡지도 못해. 달러가 1,300원 되면 제가 패배 선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보다는 달러가 1,600원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 1,300원 될 가능성보다. 금리를 올리십시오. 저기 총재님. 저는 금리 올리는 거 찬성합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냐면 제가 말할 때는 이 존중이라는 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도 사실 존중받는 걸 그냥 포기했잖아. 왜냐면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혼자 살자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세대가 그냥 최악의 결정은 아니지만 차악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세대 지금 보면은 컨셉이, 씨발, 내가 뭔가를, 그 경제 성장을 막 10%막 새마을 운동 때처럼 막 그렇게 이룩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번식을 포기하고, 지금 자기를 보존하는 형태로 가자 하는데, 욕을 쳐먹겠죠, 우리도 근데. 근데 우리도 목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조팔육만큼은 쳐먹지 말자. 욕을 쳐먹더라도. 미래 세대한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다. 그게 제가 가진 어떤 거의 유일한 부채의식이 아닌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나 지금 태어난 미래 세대를 위한. 아무튼 그렇습니다. 카스트로, 이 사람 쿠바 사람 맞죠? 반제국주의. 아무튼 미국한테 개겼다. 라는 것만으로도 좀 곤조는 확실히 있죠. 네.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인간들, 이제 스탈린이나 히틀러 이런 양반들은 이제 너무 방향성을 잃고 너무 이제 극단으로 다가갔다.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좀 주의해라. 이렇게 증오를 할 때 자기 파괴적인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파괴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유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역사적 증오의 연성 매트릭스, 징기스칸, 구체적 원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증오를 항상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증오를 표현하라는 게 아닙니다. 증오를 간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한의 정서를 내가 볼 때 삭혀야 돼요. 그 징기스칸도 한의 정서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 이거 보면 김치국이 좀 인사이트가 있는 건가? 절대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조성기의 무료 변호 이런 거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아무튼 원한이 있고 결핍이 있어야 사람이 다른 데로 나갈 생각하는 것 같아. 저도 원한 관계가 많이 생기고 요즘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제 저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고 저는 애초에 그 사람들이 싫었고 그런 게 생기면서 그래 야 죽더라도 일본 한번 가보고 죽자. 내가 나름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제국의 느낌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일본도 나름대로. 중국은 사실 중국이 제국이라기보다는 그냥 중국은 대국이었죠. 대대로부터. 중국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제국이라는 느낌은 많이 없었죠. 네, 보면. 중국도 보면은 제가 볼 때 한국이랑 기질이 좀 비슷한 게 이 새끼들도 이렇게 어딘가 러시아를 침투하거나 밖으로 갈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이 중국이란 새끼들도 보면은. 근데 한국이랑 비슷해.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아니 왜냐면 그 중국 그 영토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중국 영토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춘추 전국시대 말고 요순임금? 거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중국 영토가 늘질 않아. 중국 영토 그냥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 그냥
그냥 이민족이 와서 베이징 차지하고 좀 있다가 몇백 년 있다 망하고 그냥 한족이 잠깐 먹었다가 또 이민족 와서 또 그냥 하는데 그냥 똑같아. 그냥 영토가. 이 새끼들 늘질 않아. 뭐 어떤 러시아의 영지를 차지했다거나 뭐 시베리아 쪽으로 나갔다거나 이런 게 없어 이 새끼들. 유일하게 넓혔던 게 몽골 제국 시기 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비슷한 게 뭐냐면 한국을 그냥 아예 복속시킬 수도 있었잖아. 좀 노력을 해서. 근데 이 새끼들이 그냥 그러질 않아. 얘네도 그냥 지들의 어떤 컴포트 존에 이렇게 멈춰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약간 그 동양인들은 안정 추구형인 것 같아. 음. 뭔가 이렇게 시도를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일본 애들 뭐 쪽발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근데 저는 모든 걸 다 싫어한다는 걸 좀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아무튼 일본 애들이나 좀 몽골 애들 이런 애들이 조금 이레귤러한 애들인 것 같아. 한국이나 중국은 어떤 무언가를 이제 좀 더 혁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현상 유지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국 요즘 기술 보니까 뭐 혁신의 정점에 서 있던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뭐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정복을 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의지보다는 그냥 가오 좀 부리고 겁 좀 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뭐 그러다 또 망하고 그러다 또 이 민족한테 나라 뺏기고 약간 그런 경향이 중국도 좀 있었다 역사적으로. 제가 중국 깔려는 게 아니라 중국 까도 되잖아. 근데 아니 한국도 까고 중국도 까고 미국도 까고 호주도 까고 다 까잖아. 어 아무튼 그렇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아 나폴레옹, 뭐 말콤 X, 아무튼 마오쩌둥,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 뭔가 혁명을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으면 내가 볼 때 결핍이 좀 있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거한국에 이제 그런 어떤 역경이 찾아올 때 정말 진짜 싫다, 진짜 좆같다, 씨발 거한국 조선계들 그럴 때 나한테 이제 또 나한테 이제 내가 또 이제 복수심을 축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 잘 됐네. 내가 그때가 되면 조성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리고 증오하지 말라는 거는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 내가 무언가 정말 싫어. 그리고 내가 무언가가 없어. 그리고 그 없는 상황이 증오스러워. 근데 그걸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결핍이죠. 네. 결핍은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싫은 현상이 결핍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대로 그냥 백과사전 안 피고 씨부려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이게 물론 기독교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회 안정을 위한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정치와 종교가 그때 더 결탁되어 있었으니까. 가스라이팅 프로토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도덕, 마르크스, 체제 유지 메커니즘. 지배계급의 이념은 언제나 지배적 이념이 된다. 이게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배계급은 이제 지배를 계속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배계급이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중들을 개돼지들을 가스라이팅 시킬 만한 무언가를 계속 고안해낸다는 얘기예요. 니체도 노예도덕이라고 말했지. 근데 니체는 내가 볼 때 니체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니체는 기득권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면은 강자한테 저항할 힘이 없는 약자가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하기 위해 용서와 겸손을 미덕으로 재해석하는 르상티망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르상티망을 가지고 있죠.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니체의 르상티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그 개념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 못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가 니체라서,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왜냐면 탕평을 하든 뭐 탈주를 하든 국결을 하든 체크는 계속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잖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 체크는 계속 해야 되는 말이야. 그거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식민지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를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항상 이제 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참아라라는 그런 어떤 그냥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파할 때 자기들은 총칼 가지고 금도 뺏고 막 다 했으면서 그런 거를 아무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 증거로서는 분노 없는 혁명은 없다.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쿠바 혁명, 아프리카 이제 그 독립운동, 이 중 어느 하나도 이제 용서와 사랑만으로 달성된 것은 없다. 왜냐면 보세요. 거한국은 사실 좀 이제 군대나 뭐 이런 거 총칼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 나라를 넘겼죠. 고종 병신 새끼 때문에. 뭐 고종뿐만이 아니지. 그냥 그 나라 전체가 좀 썩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뭐 나름대로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 독립운동 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칩니다. 독립운동도 안 했으면 진짜 쪽팔렸을 거야. 어차피 독립은 됐을 거거든. 왜냐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맞짱을 깠잖아. 근데 독립운동이라도 안 했잖아. 그냥 독립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해서 만약에 일본이랑 동화돼서 살았어. 근데 강제로 독립이 됐어. 얼마나 쪽팔렸겠냐. 그럼 교과서에 적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병신마냥 있다가 36년 만에 팬맨이랑 리틀보이라는 이제 독립열사들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독립해줬다, 시켜줬다라고 적으면 얼마나 쪽팔려. 제가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역사를 지켜보게 되면은 세상이 바뀔 때는 어떤 그냥 평화와 어떤 대화나 뭐 사랑이랑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증오와 어떤 그 분노가 축적된 것에서 그게 뻥 터지면서 갑자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옛날 무출산 계래 이제 체제 붕괴는 점진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갤러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굉장한 현자라고 보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게 많은데 이게 씨발 맨날 까먹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용서와 뭐 사랑만으로 뭐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없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그 이스라엘 보세요. 그 예수님의 어떤 출생한 그곳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보면은 씨바 그 새끼들 미친 개들 마냥 막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전쟁을 하고 막 이러잖아. 존나 파이터 민족이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 배출해낸 나라가 존나 파이터 민족이야.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그냥. 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용서와 사랑, 뭐, 대화, 어떤 그런 비폭력, 이런 게 얼마나 허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몽골에서 테무친이 그냥 뭐야, 씨발, 서로 사랑하자, 막 이랬으면, 지랄하노, 이러면서 그냥 활시위 밖에서 죽을 거 아니야. 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제 허상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뭐 평화나,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막 이런 게 존나 연병 같다, 보면은. 음.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깔려는 게 아니라, 안대리님의 영상을 보게 되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논지로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그 예측이 틀리든 아니든.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개별적인 국가에 선언을 했고 우리도 그걸 받아들였잖아. 근데 뭐 좋다 이거야. 저도 찬성해요, 그거는. 통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은 저도 없을 거야. 애진작이 없을 거야. 다른 젊은 세대들도. 왜냐면 통일을 하려면 북진을 해야 되고, 어, 북진을 해야 되고, 북진을 하면 우리가 희생되잖아. 노인들이나 뭐 여자들이 전쟁에 나갈 확률보다 저랑 구독자들, 이거 리스너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병이 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쟁을 막 이제 찬성하는 젊은 세대나 뭐 이런 사람들 좀 능지가 좀 딸리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로 솔직히 그냥 개별 국가로서의 삶을 계속 살면 돼요. 근데 어, 개별 국가로서의 이제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잖아. 그냥 국제사회에서 그냥 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에도 되게 동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아무리 이제 그냥 옳은 전쟁보다도 비굴한 평화가 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평화도 그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나는 것 마냥, 이 평화라는 것도 양측이 평화를 원하는 의지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건데, 어? 나는 그냥 때리지 마세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은 날 계속 때리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 그런 평화는 의미가 없고 허울 좋은 그냥 약간 슬로건 같은 거죠. 음. 괜히 법이 멀고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북한은 맹목적인 증오나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이 이제 탁월한 민족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그냥 존나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속도 모르고 병신 호구 마냥, 그것도 약간 조선계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위기 파악을 존나 못하고, 누가 그냥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헤헤거리면서 그냥, 응? 외국인한테 간 쓸개 다 빼주고 서로는 통수치고 서로는 으르렁대는, 약간 조선인 컨셉인 것 같아. 그 보면 한심해요. 근데 진짜로. 예. 차라리 모두 까는 새끼가 더 일관성이 있어. 제가 그래서 그 컨셉으로 잡았잖아요. 그냥. 다 싫어. 그냥. 구조적 연료, 추상적 독약. 이게 뭐냐면, 이거 뭐였지? 자신에게 가해진 구체적 억압과 불이익. 막 이런 거를 이제, 왜냐면 차별당하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엄청 고초를 겪고, 다 그러잖아. 역경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탕핑이나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억압이라니까. 음. 내가 그냥 씨발 고유가 지원금 나왔다고 치킨 뜯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거는 잘못된 사회야. 보면은 봐봐. 저기 옛날에 586 때 IMF 때, 옛날에 586이 IMF 때 이제 자기들이 힘든 것처럼 선동하는데, 실제로 586들은 IMF 때 수혜자들이에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 몇 살이었어? 97년생이잖아. 그때 임원들, 막 이사진들, 그 다음에 부장들, 뭐 차장들 다 날아갈 때, 그러니까 지금 70, 이제 70이나 뭐 75, 80 막 가까이 되시는 분들 다 날아갈 때, 반도체를 여기 처음 들어온 분들 다 날아갈 때, 그 사람들은 그걸 했어.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꿰찼던 사람들이야. 잠깐 힘들었죠. 잠깐 힘들었을지 모르지. 외환위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미국이나 미국을 위시한 IMF가 이제 살려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전성기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30살 때 부장 달고, 30살 때 뭐 차장 달고, 막 뭐 35살에 임원 달고 그랬던 양반들이에요. 586. 586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생 자체를. 어.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다, 뭐 지랄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은, 뭐 물론 지금 생활 인프라가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만큼의 어떤 성장률이나 뭐 이런 것에서 게임이 안 돼. 그 사람 진짜 개꿀 빨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시민이 노리는 것 마냥 짱돌 들고 찾아와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분노와 증오를 품고서 탕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란 말이야. 어.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 없는 탕핑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이야. 그냥 그건 탕핑 해도 돼. 근데 아무 목적 없는 거랑 목적이 있는 거랑 구분이 안 가긴 해. 근데 씨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지. 특정 집단에 대한 음모론적 비현실적 혐오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되기 싫으면. 네. 최종 종합 통제의 예술. 가스라이팅. 기득권이 약자에게 분노하지 말라면 미성숙함으로 규정할 때, 스스로가 자신의 증오를 내연기관 삼아서 전략적으로 조율할 때 증오와 분노가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빼앗아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해. 참아. 지수 추종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참아. 와신 상담 하듯이.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역병이 딱 있을 때 딱 나머증권을 켜. 그리고 이제 QLD, QQQ 목록을 이제 확인해. 그리고 다시 닫아. 마음이 편해져 좀. 마음이 편해지진 않지. 마음이 약간 다운돼 그래도 견딜 수 있어.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힘들 때는 또 나무증권을 켜. 아니면 뭐 여러분의 어떤 불교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뭐 성경을 보거나 뭐 이러셔도 돼요. 근데 거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불교 서적도 읽어보고, 법륜스님 뭐 이런 증문즉설? 뭐 이런 것도 보는데, 뭐 솔직히 씨발 공감은 안 가는데, 근데 이제 법문경 막 이런 거나 뭐, 아니면 뭐, 뭐 그냥 별별 거 다 보는데 재밌어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내 증오를 이제 삭히는 거예요. 증오를 없애면 안 돼. 그냥 화해하자고 해서 손 잡으면 너 바로 지옥 가는 거야. 알겠지? 그냥 럴커가 딱, 그냥 우리 화해하자노 딱 하는데, 그래서 다가간 순간 땅 존나 파고, 이제 갑자기 가시 이제 해가지고 너 허리, 저기 배돼지 이제 구멍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해는 하지 말래. 여러분이 증오를 이제 막 분노처럼 그냥 그렇게 증오나 어떤 복수심을 이렇게 발톱을 숨기듯이 숨겨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징기스칸의 위대함은 분노를 잊은 것이 아니라 분노를 정확히 지시된 방향으로 발사했다는 데 있다. 증오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통제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 아니 일단은 소유는 해야지. 이 씨발 뭐라는 거야. 네. 역사적 인물들의 분노는 맹목적 감정이 아닌 구체적 구조적 불의에 대한 필연적 반응이었다. 완성적 증오는 인지 편향을 강화하고 판단력을 저하시킨다. 증오가 연료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인식이 필수적이다. 네, 위대한 혁명가는 가슴에 불을 푼 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탕핑을 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탕핑, 증오와 복수심을 어느 정도 마음에 품은 탕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좋겠고, 주지 않으면 빼앗기 위해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리자. 오래 기다린 사람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네.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86세대나 우리가 뭐 다른 존재들보다 좀 더 앞서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20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좀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회를 노려보자 라는 겁니다. 주제는 빼앗아라. 감사합니다.